어, 네, 인스타 아이디, 네, 페어리해. 페어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요정이란 뜻이죠. 요정님을 모셨는데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다이어트 꿀팁 요정, 그리고 수아 엄마, 네, 어필레이트 조신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첫 이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 재우고 막 후다닥 지금 저희 서울 사무실로 왔어요. 여기로 오면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목소리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래서 뛰쳐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어느덧 8년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서 9년 차가 되었는데, 꽉 채운 8년이에요. 근데 8년 동안 제가 느낀 거, 그리고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아마 나눠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진짜 성공하실 거예요. 제 거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는 저의 경험으로 소득이 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저는 저의 일이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플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플한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먹고 바르고 쓰고 좋은 거를 경험하면 이게 소득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저는 23살에 친언니한테 뉴스킨이라는 브랜드 어플레이트 활동을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브랜드 어플레이트 활동을 다른 타사 제품으로 한 화장품 5개 정도의 회사를 협찬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택배 박스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써보고 그거를 홍보 활동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피부 보이시죠? 제가 그런 브랜드 활동을 하면서도 피부가 좋진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다라고 올려야 되는 게 어느 순간 하기가 싫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 사이에서 신혜가 제일 먼저 써보고, 제일 얼리 어답터처럼 궁금해하고 물어봐 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일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다라고 올려야 되는 이 마음의 진정성이 저하고 통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이제 못하겠다. 아, 뭔가 하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친언니가 시내야 한번 와봐 라고 했던 그곳에서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와, 이런 제품이면 나 평생 쓰겠다. 와, 내가 화장품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화장품 고르는 기준을 앞으로 많이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나처럼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생긴다면, 나한테 맨날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썼을 때 나한테 소득이 들어온다고? 라는 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평생 쓰겠다. 두 번째는, 이 제품 소개해줘도 욕먹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나 평생 쓸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 제대로 이걸 이해한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평생 돈을 벌는다는 건데 그게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처음부터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이 소득의 기회로 저한테는 와닿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 더 많이 먹고 바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제 돈으로 처음 산 뉴스킨 제품이 이 세 번째 사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10만 원 정도 얼마 안 했었어요. 23살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도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던 제가 내 돈 주고 마음 먹고 샀던 패키지인데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더니 원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해킹당했냐라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너가 할 수 있겠냐, 너 괜찮겠냐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 인스타에 뭐 하나 안 파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누구나 원해요. 뭘 팔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인스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원할 때 선택해서 쉴 수 있는 자유. 남편한테 기대지 않고 설 수 있는 경제적 자유. 부모님한테 망설임 없이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재정적 여유. 그러니까 제가, 엄마랑 아빠랑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엄마랑 아빠를 생각해보면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 힘들어지셨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그러면서 정말 좋았던 부모님의 사이가 힘들어진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도 남자라는 그 가장의 무게도 이게 어느 순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남자가 맨날 돈을 잘 벌어오는 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되게 빠른 나이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생각은 나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이게 항상 집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뭔가 제가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학원 다니고 싶어 라고 해도 저희 엄마는 친구 엄마 딸들은 그런데 안 다녀도 잘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막, 아,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결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의 삶들이 쌓이면서 저한테는 딱 한 문장으로 잘 살고 싶다. 이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도 쓰리잡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쟁취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자유. 제가 전체적으로 원했던 거는 자유였어요. 근데 자유를 얻으려면 사실 직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직장 생활 해보면서 몸소 느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제가 8년 전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많이 괜찮아졌죠. 이 당시 이 모습에는 이 페어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뉴스킨이 정말 많이 바꿔줬어요. 먹고 바르고 쓰면서 정말 8년 뒤에 저는 아기 엄마가 되었고, 지금 1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일단 저는 20대 때 이 일을 시작을 선택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온라인 수익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고 아기를 가지니까요. 아,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을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도 제가 어떤 뭔가 사거나 그리고 아이랑 뭔가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러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내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무시를 못하고 뭔가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막지 않는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거의 돌이 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돌이 지나고 이제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친구가 나 이제 내일 면접 보러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와, 축하해. 잘 보고 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단톡에 카톡이 딱 하나가 왔는데 나 너무 짜증나고 화난다. 억울해서 눈물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카톡을 봤더니 면접관이 질문을 딱 네 가지를 하시더래요. 그 네 가지가 딱 이거 네 개였어요. 첫 번째가 다시 육아휴직 쓰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아기 아프다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세 번째가 일하다가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기 걸리거나 아기가 아프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번째가 아기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한 사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전에는 20대 때랑 이 결혼하고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쌓고 있었던 그때 아기가 생겼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저라는 여자,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아예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아, 이게 진짜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30대 아이 엄마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 한 명만 키워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두 명의 계획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계속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친구는 아침 7시부터 저녁 종일반으로 아이를 보내기로 선택을 하고 직장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몇 달 동안 두드러기와 알러지와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엔 친구가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거를 저는, 아, 이게 30대 엄마들이 내가 무언가 돈을 벌려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뒤로 하고 나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거나, 아,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만 바라보면서 경력 단절로 살 건지, 혹은 육아휴직으로 내가 100만 원만 받아가면서 버틸 건지, 혹은 10년 뒤에도 내가 200만 원 월급에 전전긍긍하면서 살 건지. 아, 돈이 너무 부족해. 좀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좀만 더 들어오면 카드값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 건지. 또는 제 친구처럼 7시 등원해서 7시 하원하면서 승진을 해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은 멀어지면서 살 건지. 제 친구가 종일 아기가 잘 때 나가서 거의 잠들 때 들어오니까 주말에만 잠깐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오려고 하더래요. 엄마를 까먹은 것 같다라는 카톡이 오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아니면 나의 시간과 수입을 함께 성장시킬 건지. 이 선택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 때는 20대 때는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라는 존재로서는 뭔가 이게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저는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 살고 싶었고 그때 마침 제가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잘 안 보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 봤던 어깨를 시리즈 들어 드라마예요. 점 빼봐. 혹시 김 부장 보신 분 있으세요? 김 부장 드라마? 제가 가장 뭔가 와닿았던 부분 잠깐 가지고 왔는데 같이 들어볼게요. 내일 인사팀에서 너 좀 보자고 할 거다. 형, 그러지 마요. 형, 내가 이 회사에서 25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형이 제일 잘 알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형 티치타거리 하느냐고. 나 수경이 초중고 졸업식 한 번을 못 갔어. 내가 그런 거 가지고 형한테 원망한 적 있어요? 형이 여지껏 실수한 거 내가 다 수습하고 뭐 그런 거 형한테 따진 적 있어요? 없잖아. 형 나한테 이러지 마요. 어? 나 허태환이랑 다르잖아. 일 잘했잖아. 아니 잘하잖아. 큰 것도 한 건 했잖아. 나 아직 쓸모있는 놈이라고. 고생했다. 나 아직 더 고생할 수 있어. 낙수야.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 어떻게 나한테 형이 이래? 이게 25년, 그러니까 처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에서 25년을 여기서 봤던 것처럼 내 아이의 초중고 졸업식 한 번 못 가고 회사에 온전히 올인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임원을 앞두기 직전에 공장으로 발령을 보내요. 회사에서. 나의 모든 걸 다 갈아서 이 선임이라는 사람을 부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공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갔더니 명예퇴직 신청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너무 양심에 걸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그런 일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엔 명예퇴직을 하고 그 돈으로 대출 5억 정도를 받아서 건물을 사요. 그런데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25년 동안 내가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나의 그 25년의 세월을 건물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에 세차장 일을 하시고, 대리운전 하시고, 이 한 사람의 이 삶이 너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김미경 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김 부장 보셨어요? 김 부장이 상가를 분양을 받아요. 그래서 월세를 7, 800만 원을 꼬박꼬박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이 직장을 오래 다니면 내 몸이 취업 마인드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안정성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25년간 꼬박꼬박 나오는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김 부장한테 돈은 꼬박꼬박이어야 돈이지 들쑥날쑥 들어오면 돈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가에 투자해서 7, 800만 원을 꼬박꼬박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 부장은 상가에 취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해서 꼬박꼬박 돈 받는 거랑 상가에 취업해서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거랑 똑같은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저 사람은 안정성에 사기를 당했구나. 자, 그런데 우리 언젠가 한 번은 창업해야 돼요. 왜냐하면 취업은 25년, 30년 다니면 진짜 오래 다닌 거잖아요. 결국 50대 초반에서 60대 사이에 취업은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25년간의 취업 마인드를 사실은 창업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데, 창업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들쑥날쑥 불안정을 견디는 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힘, 그리고 규칙이 아닌 불규칙을 견뎌내는 힘, 그리고 결과가 올 때까지 스스로 참아내는 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창업 마인드거든요.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죽기 전에 창업 마인드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창업 마인드를 갖는다는 건 이런 거죠. 남의 구조로 살다가 드디어 나의 구조로 돈을 버는 것을 창업 마인드라고 해요. 나중에 김 부장이 세차장에서 자기만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김 부장일 수도 있어. 그죠? 김 부장이었거나 김 부장이거나 현재, 아니면 앞으로 김 부장이 되거나, 어쨌든 모든 김 부장들 응원합니다. 저는 이 김미경 강사님의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창업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들쭉날쭉한 걸 견뎌내는 힘, 그리고 내가 무언가 변화를 이겨내는 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한 번은 창업을 해야 하는데, 그 창업하는 과정을 내가 나중에 늙어서 뭔가 변화하기가 되게 힘들 때 한다라는 것보다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창업 마인드를 배우기 위한 자리에 계속 들어오고 배우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느꼈던 거는 진짜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드림보드 같은 걸 작성을 하더라도 꿈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돈은 네 옆으로 흘러가고 있지. 네가 돈을 못 벌고 있잖아. 자본주의에서 돈은 유통업이 버는 거야.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AI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이 지금 다 직원들을 자르고 천재만 고용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흘러가는 돈을 어디서 잡아야 돼? 유통에서 잡아야 돼. 유통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야. 네트워크를 우리가 SNS로 해가지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게 인스타그램으로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유통의 흐름이 대기업에서 작은 인플루언서들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다들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인다라는 게 실제로 진짜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한 20만 팔로워 정도 되는 분을 제가 보는데, 그분이 꿀 하나를 팔거든요. 근데 그 꿀 하나로 순수익 1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즘에 마트보다 그 사람 한 명이 훨씬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게 실제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한 명이 영향력이 곧 하나의 마켓이 되는 구조
라고 해서 셀마켓이라고 하는데 정말 브랜드보다 어떠한 브랜드보다 사람의 경험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저의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5만 5천 명이라는 분들의 끈끈한 이 매개체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팔로워분들은 대부분 육아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다이어트가 고민이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인데, 저라는 사람 한 명이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필하는 만큼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필레이트 마케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23살에. 그때 당시에 저는 블로그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정 등에 내가 상품의 링크를 공유를 하고 누군가 해당 링크를 통해 물품을 구매를 하면 커미션이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필하는 만큼 돈이 되는 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스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저는 출산하고 조리원 한 번 안 갔어요. 그래서 5일차 만에 TR 라인티를 먹기 시작하면서 TR이랑 웰스파로 열심히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지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때 살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문질렀어요. 그냥 문지르고, 빠진 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지르고 관리를 했는데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364일, 그러니까 아이 돌잔치 따로 안 했는데, 돌잔치 하기 하루 전날, 제가 광주에 내려갔어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양가 이제 가족들과. 근데 갑자기 그날 364일 차 되던 날에 저희 팀 바디 프로필 보조하는 날이었어요. 하필. 그래서 보조하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저한테 찍으라는 거예요. 당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당장 찍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속옷 입고 벗고 찍게 된 게 이 프로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나의 루틴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해가지고 벗고 찍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돌잔치에 아기만 주인공이 될 게 아니라 엄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토대로 또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저를 통해서 또 돌잔치 하루 전날 이렇게 찍으신 분이 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아이 영양제, 저희 아기가 18개월 동안 항생제 한 번 없이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진짜 감사하게도 저 일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크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저는 절대 파마넥스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거는 하루 이틀 까먹더라도 저희 아이는 무조건 목숨처럼 챙겨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 먹이는 영양제를 릴스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댓글이 2천 몇 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그 비회원 구매가 일어났고, 제가 그렇게 DM으로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정보를 보내주고, 이렇게 비회원 구매 초대 링크를 보내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거든요. 아까 나왔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방식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이 링크를 공유해서 이 개인이 링크를 타고 산 사람으로부터 퍼센트를 받는 일. 그게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정말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아맘,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 또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무언가 또 하나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일은 너무너무 내가 배워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저의 인스타 지금 걸어둔 상세 페이지인데, 이렇게 제가 총 저의 이 세 가지가 저희한테는 주력이에요. 웰스파랑 혈당 엣지랑 키즈 영양제 세트. 그래서 키즈 영양제 세트는 점검을즈랑 유산균이랑 D3를 저는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데, 진짜 자고 있어도 계속 알람이 와요. 이 세트가요, 100포인트거든요. 세 개 하면.
계속 이걸 보고, 특히 겨울에 얼마나 애들이 많이 아팠어요. 아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막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한편으로 맨날 하는 생각이, 진짜 이 아이들이 좋은 제품을 만나서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저희 친구들이 제가 예전부터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원래 뉴스킨을 처음부터 안 썼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나으니까 자기 거 화장품은 안 써도 유산균이랑 이 영양제들은 다 먹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어딘가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 주문을 완료했어요. 정기 구매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알람이 띠링띠링띠링 오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매달 온라인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일하면 그래 100만 원 뭐 더 많이 벌 수 있지. 벌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매달 들어온다라는 가치가요. 제가 챗GPT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3억에서 6억은 있어야 된다, 건물이. 그래야 매달 1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 대출이 있으면 수익률은 없다. 그리고 이 건물이 요즘 다 아시죠? 서울도 그렇고, 저는 가로수길만 가도 임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광주를 갔는데, 그냥 무서워요, 건물 자체가. 너무너무, 지금 시장이 진짜 많이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걸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실이 나면 일단 내가 3억에서 6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수익은 없다. 그리고 유지나 보수나 세금은 계속 들어간다. 근데 온라인에서 내가 무언가 탄탄하게 주력 제품을 정해서 나의 주력을 계속 어필할 수 있다면 내가 느끼지 않은 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진짜 좋아진 것들 그리고 내가 감명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 나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물론 갑자기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벌면 좋겠지만 이게 쌓이면서 누적이 되면서 그때부터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100만 원의 가치를 절대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마케팅을 막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돈을 쓰고 있고 정말 갈망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진표를 보내니까요. 이런 답장이 왔어요. 도와달라는 답장인데 대략 지금까지 다이어트 얼마 썼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보이세요? 말이 뭐예요? 너무 많으네요. 대략 수천만 원 쓰셨대요. 여기는 셀 수 없대요. 이런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너무너무 많고요.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들을 절대 결코 비싸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것보다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제품에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런 뒷받침을 해줄 만한 제품력이라는 거를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인스타를 통해서 만난 분이고, 이분이 30대 이제 한 34살, 3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나러 왔을 때 이 약 보이죠? 이게 한 달치예요. 이 약이 한 달치고요. 한 달 동안 먹었던 약인데 우울증, 공황장애,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별의별 다 이게 말이 되세요? 30대 초반이 한 달 동안 먹는 약이라는 게? 근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몸이 두 번째 사진 첫 번째처럼 정말 많았고, 저한테 이걸 남겼을 때도 여기저기 남겨놨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요, 사실. 그런데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셨고,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고 350을 그때 결제를 하셨었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였대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 말을 뭔가 믿어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결제를 했고, 이분이 18kg를 감량을 하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유산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던 몸이었고, 이분은 너무 원했어요, 아이를. 그래서 임신하기를 원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 30대에도 당뇨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혈당 측정기가요, 4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약을 하나도 안 드세요. TR라이T 하고 나서요, TR90이랑 TRM을 그때 같이 하셨었는데, 그걸 지금 9개월 연속 이렇게 하시고 임신이 되셨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3개월 만에 약을 다 끊었고요. 지금은 그 약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네요라는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건강해지니까 엄마, 아빠, 남편, 제일 친한 친구 다 너 진짜 뭐 한 거야? 대박이다. 너 다이어트 맨날 하고 다녔잖아.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건강보험료에 연에 5천만 원을 냈었대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하나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돈 안 내고 돈이 굳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돈이 지금 커미션이 400만 원 들어왔다는 걸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분이 수호 통역사인데 수호 통역사 일을 하면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야간으로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편의점 알바를 밤새서 꼴딱 밤새서 이틀을 한 달 동안 해야 70만 원, 60에서 70만 원을 번대요. 근데 뉴스킨에서 주급으로 4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편의점 몇 달 알바비를 번 거냐면서 이거 받자마자 편의점 알바 바로 그만두셨거든요.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임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28주 지금 되고 있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있고요. 그 출산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지금도 임신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내가 느끼고 좋은 거를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 저는 몰랐던 분들입니다. 왼쪽은 인스타로 만났던 분이에요. 90kg였고, 100kg였어요. 100kg였고, 출산한 몸이에요, 왼쪽이. 둘째 출산한 몸인데, 이 몸에서, 임신했을 때 만나서, 진짜 살이 빠져요? 질문이 진짜 많았고,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해봤던 사람이 의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신 있어요? 확신 있어요? 질문이란 질문은 다 했었고, 이분이 35kg를 감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를 임신해서 최근에 셋째를 출산했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지금 또 몸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두 번째 분은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인데 성향이 너무 다른 분이에요, 둘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분은 ISTJ 성향이라 본인 스스로한테 엄청 엄격한 분이라 이게 너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효과 없으면 그대로 환불해줘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4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대박이죠. 주변에서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분의 동생, 둘째 동생이 언니 한 그대로 할게 해서 부부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요,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세 번째 분이에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왔다가 뭐야? 뭐 했길래 반토막이 났어? 당장 알려줘. 어디 아팠어? 라고 물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언니 명함을 드렸고 이분이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이분은 57세 분이시고요. 나이 있어서 안 빠져 라는 말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번째는요. 저의 고등학교 친구예요. 임신 안 했고 결혼 안 했고 이게 오로지 술배인데요. 건강검진하고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게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년간 눈팅했던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은 빨리 빠질 수 있는 거에 돈을 계속 썼었대요. 그런데 3년 내내 건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제가 어느 순간 지방간이 나온 걸 보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22kg를 감량을 했고, 지금은 당연히 더 빠졌고, 남자친구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그런 일이 저희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사실은 투잡 있어요. 이 일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도 매달 팔려나가서 그걸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일반적인 투잡은 사실 편의점이라고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와서 비유를 하자면
아프거나 쉬면 눈치 엄청 보여요. 아파도 눈치가 보여요. 내가 아픈 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소득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뉴스킨 어필리에이트는 나로부터 나는 혈당 해치가 너무 좋아. 우리 아이 유산균, 우리 아기 영양제, 내 거 웰스파 문지르는 거 너무 좋아.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나 맨날 써야지. 매달 먹어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게 내가 쉬어도 매달 발생한다, 소득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의 나이와 노화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은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 이번 달에 내가 한 명, 다음 달에 한 명씩 하게 되면요, 1년이 지났을 때 12명, 20명이 되는 거거든요. 목표를 작게 잡아도요, 매달 100만 원 들어오는 건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혼자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인플루언서들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첫 번째가 외롭대요.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같이 카페 같은 데 가서 같이 일하고 싶대요. 그냥 어차피 혼자 일하는 거 그냥 사람이랑 뭔가 대화하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창작하고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선택하는 것도 제품 선택하는 것도 내가 혼자 해. 모든 걸 다 내가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일은요, 나 혼자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는 일이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정적으로도 그 마음적으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오는 이런 풍요로움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같이 나는 이거는 나를 위한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되고 무한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스킨 어필리에이트는 일단 내가 직접 매출한 것도 받고요. 나로부터 링크 사서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준 사람의 나의 지인의 지인이 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점이 되면 이 대리점의 보너스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나처럼 너도 돈을 벌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나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매출에 대한 5%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대략 계산하시면 한 56%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쓰기만 하고요. 누군가는 벌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버는 걸 선택을 했고 8년 전에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녔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SNS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23살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새로운 인맥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했던 게 SNS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번도 뭔가 SNS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힘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초반에는 이렇게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직장 생활을. 그리고 뉴스킨만 했는데, 전업했었지, 자취했었지, 자동차 몰았었지, 재정 관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 그러니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 모든 훈련을 저는 이 안에서 다 했고, 이거는 뉴스킨이라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어도 이런 과정은 무조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요, 더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런 걸 다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킨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신발 신으면서도 신발을 사야 하는 건 알았지만 내가 누군가 체험 한 번 더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낸서라는 제품을 사서 발라주기도 하고 바디젤 있어요. 갈바닉 바디젤. 그걸 사서 신발 살 돈으로 막 발가락에 힘 주어가면서 그 뉴스킨 제품 사서 그렇게 뉴스킨 너무 사랑했던 20대였어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꾸역꾸역 이렇게 버텨가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했더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커미션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진짜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어딨어 라는 게 정말
남편도 인정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와이프가 이 정도 소득 벌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굴곡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커미션이 일정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되게 든든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무게를 좀 내려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지금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한 주를 아이를 못 보내요, 어린이집을. 그럼에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는 내가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때는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쉽다, 심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뉴스킨에선 이걸 다 해줘요.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법무, 반품, 배송, 물류, 홈페이지 관리, 프로모션 기획, 이거를 저희 남편 다 해요. 그런데 저희는 뭘 하면 돼요? 내가 일단 제품을 체험하고 내가 진짜 와, 이 제품 너무 좋아 하고 매니아가 되면 돼요. 그래서 매니아가 된 거를 그냥 나의 열정을 무언가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좋음과 이 설렘과 열정을 이게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영상도 막 되게 퀄리티 있게 안 만들고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려도 이게 와, 이 사람 진짜 매력있다 하면 100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일단 열정을 표현하시면 되고,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링크를 공유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나처럼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매니아가 30명이 만들어지면, 아까 온라인 그 건물 산 것처럼 실제 건물 3억에서 6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처럼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6명을 이 네 가지를 가르쳐 주면 되는 일이다. 이 왼쪽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누구한테 하면 되냐? 일단 첫 번째는요, 좋은 제품 쓰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두 번째는요,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세 번째는요, 연금이나 이자 같이 매달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원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네 번째는요, 다음엔 어디 이직하지? 다음에는 내가 연봉 좀 더 올려서 일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직업을 고르는 직장 고르는 거 말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월 1억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는 잘 알려주면 됩니다.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걸 제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김 부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올라야 하는 등산이 아니라 광야다. 어느 방향으로 무얼 향해 누구랑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워서 가느라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첫 번째, 저는 이런 삶을 꿈꿨어요. 라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그 순간순간 사람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선택들이 되게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나의 무언가 플랜, 나의 장기 플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선택을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지, 나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이 선택이 괜찮은 선택인지를 정말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많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돈 버는 일은 밖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저한테 확실한 거는 돈과 시간을 같이 벌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 그래서 이 돈과 시간을 같이 벌면서 자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은, 그리고 무자본으로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20대가 이렇게 30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시간 알아봤고 정말 많은 시간 강의를 듣고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5년 뒤 꿈을 꾸고 저의 5년 뒤에 어떤 삶을 원했고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떤 걸 뭐 먹고 싶고 아이랑 어떤 삶을 꿈꾸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 일이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단순히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먼저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적합한지, 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지, 그게 완전히 검토가 끝났다면 올인해서 저처럼 미친 듯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쵸? 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협찬까지 받아보셨고, 또 진정성을 그 제품을 알리는 데 있어 진정을 못 느꼈는데 그때 마침 뉴스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났고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또 처음 만나 보신 겁니다. 그래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이 느끼셨고 또 제가 느꼈던 것처럼 와, 이거 진짜 내가 평생 쓰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에게 소개해도 욕먹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브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경험하고 나면 가족이 먼저 제일 생각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남자지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육아 생각하면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처음에 멘트 중에 명언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이 몇 월이죠? 네, 2026년, 네, 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경험을 하시던지 이 브랜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그 경험을 나누고 또 창조한 그런 시스템 자산의 결과 2026년 12월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설레고 행복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간을 내어주셔서 또 진심으로 나눠주신 우리 조신혜 강사님께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